자,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잊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둑을 찾는 투표를 지금부터 진행해 주실 건데요.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누가 도둑인지에 대해서 지목하는 걸로 하죠. 도둑? 그래? 도둑 모르겠는데. 같은데. 아무 생각도 못했는데. 전 그냥 느낌 가는 사람. 저 추현아 같은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 도둑에 대한 투표를 지금 시작하도록 도둑은 하겠습니다. 힌트가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도둑에 대한 투표 원래 하나, 도둑까지 맞췄어야 되는데. 둘, 셋. 저 차우. 차우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탱구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유영상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부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김환 선생님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매력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차우가 투표가 유명한 많이 갈렸는데요. 도둑에 해당하는 플레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자신이 도둑임을 밝혀주세요. 역시. 접니다! 네, 고생했어요. 도둑을 찾는 목표도 있었던 거야, 아니면? 사실 도둑과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고요. 여러분이 놓친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시계 도둑인 반장이 다시 시계를 돌려놓기 위해 돌아가다가 시체를 처음 발견했다는 제가 많이 얼버무렸죠. 얼버무리면서 좀 변명을 하긴 했는데 좀 태연하게 뭐 그냥 물 마시러 갔다 왔어 하고 뭐 아무도 안 물어봤지. 문제지 뭐 사 갔다 왔어 이렇게 갖고 싶어서? 했는데 시계를 왜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 캐릭터 능력 그 써있는 스틸 보면은 저는 약간 이 사자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나도 모르게 갖고 왔는데 이게 훔쳐졌네? 근데 그거를 약간 좀 희열로 느꼈던 거죠. 그게 좀 조명이 이제 있었네. 터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훔쳤는데 이게 사실이 들통나면은 이제 범인을 몰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사실이 문제가 생기니까. 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많이 말을 돌렸습니다. 근데 범인에 대한 힌트나 모두의 타임테이블 및 동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 시간 직전인 7시 45분, 황하부는 시계 도난 사건으로 인해 김 부장과의 1대1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8시 정각 청소 시작. 황하부가 돌아와 유영상, 오차우, 이매력과 함께 교실에 있었고 김환은 상담실에 있었으며 정탱구는 교무실에서 1대1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정탱구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수면제를 김 부장이 마시는 커피에 털어넣습니다. 8시 15분, 김 부장과의 면담으로 충격을 받아 발작 증세를 보이는 황하부가 걱정된 유영상은 화단으로 황하부를 불러냅니다. 황하부는 몹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영상과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유영상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오차우를 발견하고는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는 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오차우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담배 심부름을 시킵니다. 황하부와 내연관계였던 김환은 상담실 창문으로 화단에서 얘기 중인 황하부와 유영상을 바라보며 질투를 삼키고 있었고 마침 면담이 끝난 후 창고 문을 잠그고 돌아오던 정탱구가 이 모습을 보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8시 30분, 담배 심부름은 화풀이일 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오차우는 유영상을 피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아지트로 사용해왔던 창고에 숨어 야자 시간을 보내려 했으나 평소에는 열려있던 창고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8시 45분, 청소 시간이 끝난 후 유영상의 면담 차례가 되어 유영상은 교무실로, 황하부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미술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차우는 창고 열쇠를 찾으러 교무실에 들렀으나 창고 열쇠는 열쇠함에 없었고 유영상이 김 부장과의 면담으로 교무실에 들어오자 눈치를 보다 도망칩니다. 9시, 시계 도둑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말에 발끈한 유영상은 큰 소리로 김 부장을 욕하며 교무실을 뛰쳐나옵니다. 김한은 피해자 김 부장의 호출로 교무실에 내려갔다가 유영상이 김 부장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교무실에서 막 도망쳐 나와 복도를 서성이던 오차우 역시 유영상의 욕설을 듣게 됩니다. 9시 15분, 유영상을 피해 갈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한 오차우는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동아리 고문 김환과 같은 미술치료 동아리 부원인 황하부와 함께 미술실에서 야자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화가 난 유영상은 집에 가고 싶었지만 내내 이상했던 황하부의 모습이 눈에 밟혀 야자가 끝난 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학교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하지만 야자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잠을 청하려던 중 피해자 김 부장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장으로 숨습니다. 한편 정탱구는 평소 조용한 도서실에서 혼자 야자를 했었지만 오늘만큼은 야자 시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교실에서 야자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함께 교실에 남아있던 이매력은 청소 시간 전부터 계속 안절부절 못하며 20-30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다녀왔고 단둘이 교실에 남아 야자를 하던 정탱구는 불안한 모습의 이매력을 확인합니다. 9시 30분 자신이 펴놓은 이불 위에 쓰러지듯이 누운 김 부장이 잠든 것을 확인한 유영상은 당직실을 나와 화단에서 담배를 피우며 황하부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김환은 김 부장에게 부탁받은 대로 야자 종례를 위해 미술 동아리 부원들을 데리고 교실로 돌아왔고 종례를 진행합니다. 9시 45분 이매력은 시계를 돌려놓을 타이밍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나가 정문이 보이는 편의점에서 귀가 인원을 체크합니다. 오차오는 유영상을 피해 빠르게 귀가하였고 김환은 불안한 모습의 황하부를 달래주고자 면담을 하자며 상담실로 불러냅니다. 정탱구는 귀가한 척하며 모두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잠궈뒀던 창고로 들어갑니다. 9시 50분 짧은 미래를 끝낸 김환과 황하부는 상담실을 나섭니다. 김환은 당직실에서 기다리겠다던 김 부장에게 가기 위해 황하부를 먼저 귀가시켰고 학교를 나선 황하부는 화단에서 기다리던 유영상을 만나 한바탕 다툽니다. 정탱구는 창고에서 나오던 중 화단가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다시 창고로 숨습니다. 유영상과 말싸움을 하던 황하부는 창고 쪽에서 나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지만 기분이 너무 나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곧이어 김 부장이 당직실에 잠든 것을 확인한 김환도 학교를 나섭니다. 10시 기분이 나빠 돌아가지 않고 화단에 앉아 흡연 중이던 유영상은 층계참에서 발소리를 듣고 담임 김 부장이 귀가한다고 생각하고 만나지 않으려 서둘러 귀가하기로 합니다. 황하부에 대한 마음만은 진심인 유영상은 화를 내고 가버린 아부를 따라잡아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폐쇄된 측문을 넘어 쫓아가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유영상이 김 부장일 것이라 생각했던 발소리는 사실 범행을 위해 학교로 재진입하는 정탱구의 것이었고 정탱구는 김 부장만 남아있는 학교로 돌아가 창고에서 자신이 가져온 벽돌로 잠든 피해자를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10시 10분 유영상과 정탱구가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가 어려웠던 이매력은 당직실 구석에 시계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학교로 돌아옵니다. 문이 반쯤 열려있고 불이 켜져 있는 당직실이 무서워 돌아갈까도 했지만 다른 곳은 이미 김 부장이 쥐잡듯이 뒤졌기 때문에 용기를 내 들어갑니다. 한참 살인을 마친 현장을 감상 중이던 범인 정탱구는 조용한 학교에 울려 퍼진 이매력의 발소리를 들었고 이불장으로 숨습니다. 10시 15분 이매력은 김 부장 살해 현장을 최초로 발견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문 앞에서 도망칩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편의점 영수증은 당직실 앞에, 훔쳤던 시계는 화단가에 떨어졌지만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알지 못할 만큼 넋이 빠져 몇 번이나 넘어지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불장 안에 숨어있던 정탱구는 자신의 손톱이 깨진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벽돌로 김 부장의 머리를 내려칠 때 다친 것 같습니다. 10시 20분 비명소리와 인기척이 멀어진 것을 확인한 범인 정탱구는 혹시라도 장갑에 배어나온 피가 벽돌에 묻었을까봐 김 부장이 덮고 있던 담요로 닦고 그대로 피웅덩이에 벽돌을 던져넣습니다. 잠든 채로 죽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담요와 베개를 챙긴 채 유유히 학교를 나섭니다. 비명소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을 범인으로 몰면 재밌겠다는 상상을 하며 집으로 귀가합니다.